반갑습니다. 초보자에게도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매일단타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거래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리뷰를 좀 드리면서 제 유튜브 또는 저희 회원님들이 이런 점들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종목들을 거래할 때 이런 일봉상의 특징들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남기고 있습니다. 좋은 공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일의 급등도 탑전도 제가 다른 영상으로 또 찍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형미디어나 한국파마를 거래하셔서 손해를 보고 있으시거나 또는 이미 손절을 처리해서 큰 손실을 보셨던 분들은 지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좀 피할 수 있는지 또는 타점을 낮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거래하시는 분들 어때요? 수익 잘 나나요? 물론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생각보다 종목들이 반등이 잘 안 나오네? 그냥 좀 밀리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또는 지수는 상승하는데 내 종목들은 소외받는 느낌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얘기라고요? 그러면 이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테마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강력한 테마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주들이 없어요. 너무나 짧게 순환매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매매하면서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세력봉이 나온 다음에 이후의 종목들을 가지고 눌림의 과정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봉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왜 만들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들은 세력의 의도가 이미 다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 선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제 대문에도 그렇고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제 매매를 하는 전체적인 카테고리,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선정이 끝나고 나서 저는 타점을 잡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같이 직업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매매를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기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금 더 객관화하려고 노력하고 시각화, 통계화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수 앱지스를 한번 제가 시각화, 기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약간의 기법인데요. 저는 세력봉이 나오고 나서 세력봉이 만들어진 후에 제가 종목 선정이 끝나게 되면 떨어질 때 세력이 물량을 실현하기 위해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산다고요? 세력봉이 출현하고 나서 1선, 2선, 3선 이 부근대에서 저만의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주를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수 앱지수도 저희가 이 종목을 거래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종목들은 제가 여기서 더 오픈하진 않지만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 기법적인 내용들을 첨가해서 종목 선정을 잘 한 후에 리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오픈을 하니까 회원님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선대로 그러면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나요? 저도 이 선을 설정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선이 만능이 아니다. 분명히 종목 선정을 하는 원리 자체를 이해하셔야 되고 시장에서 세력이 입성한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착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지 않은 이 선이 만능이 아닌 예시들을 여러분들한테 대형 미디어와 한국 파마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시면 선이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그것 말고도 다른 것들에도 많이 시간을 썼고 종목 선정에도 최선을 다해야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대형 미디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 종목을 거래해서 수익을 냈는데 여러분들 대형 미디어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선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법적으로 상당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나요? 그죠? 반등 없이 그냥 쭉 흐른단 말이에요. 어때요? 만약에 이 종목을 이 선만 믿고 3차 매수까지 들어갔다고 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처음부터 이 구간에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충분히 무너지고 나서 무너진 구간에서 매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시켜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종목의 일봉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일봉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형 미디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봉이 어디서 나왔어요? 세력봉의 출발은 이 15,000원 부근대에서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물론 거기보다 더 빠른 세력봉은 이 구간대였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2차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이 종목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구간이 바닥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상승이 이뤄진 구간인가요? 지금 이렇게 어림잡아도 260%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2,000원에서 평균 단가를 잡아서 매집을 했다라고 치면 5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실제로는 300%, 400%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를 위에서부터 그냥 반등 없이 쭉 밀어도 본인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세력봉을 만들어지는 종목을 매매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의 평균 단가까지 가까워지기 때문에 떨어질 때 그냥 바로 반등을 바로 밀지 못하고 본인들이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낙주 매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보면 이렇게 끝까지 상승을 해버리면 세력의 평균 단가가 어딘지 어떻게 아나요? 그죠? 그리고 세력의 평균 단가가 조금만 낮다라고 한다면 이 위에서부터 갭 띄우고 나서 쭉 밀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봉상으로 계속 반등 없이 올라간 종목들을 거래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타점을 낮춰서 최소한은 5일선을 깨는 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밌는 게 이렇게 고점에서는 반등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세력봉이 만들어진 시세 초입의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똑같은 기법을 가지고 실제로 반등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3월 말 아까 보이시죠? 아까 반등에서 세력봉이 나오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정확히 1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강한 반등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약 한 15%가 넘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걸 다 먹지 못합니다. 저희도 반등의 한 마디값 정도만을 먹고 나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력봉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종목 선정을 어느 위치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전략들을 바꿔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법, 이 마법의 성 같은 것들이 만능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한테 아픔을 줬던 한국파마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세력봉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파마를 거래하기 좋은 위치는 어디였냐면 이 부근대였습니다. 물론 이 부근대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갭상승을 빠르게 해주면서 고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바닥 대비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위에서부터 그냥 밀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종목이 상당히 위험한 위치라는 걸 보여주는데 굳이 여러분이 거래를 하려고 했다면 이 구간대에서 거래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어때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5일선을 깨니까 반등이 나오죠. 근데 그 다음 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세력봉이 나오긴 나오더라도 뒷꼬리 자리라고 합니다. 이걸 뭐 설거지 파동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뒷꼬리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런 뒤에서 나오는 자리들을 거래할 때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거래를 하거나 또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올라갈 때 호재를 가지고 가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뭐랄까 재탕? 호재를 가지고 또 우려먹는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한국판마를 거래하려고 한다면 좀 안전하게 이 정고점을 넘는 세력봉을 확인하고 나서 거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오히려 더 높아 보이지만 이렇게 뒷꼬리 자리보다는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는 이렇게 뒤에서 나오는 상한가, 뒤에서 나오는 세력봉들을 거래하실 때는 충분히 좀 타점을 보수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줄이거나 또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손절할 생각들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종목 오늘 악재를 가지고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 보면 기법 자리에서도 반등 없이 그냥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봉상으로도 상당히 좀 세력봉이 좋지 않게 올라간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상한가를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갭을 확 띄운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빠질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계속 세력들이 위에서부터 팔아먹고 쭉 밀어트린 거예요. 오늘 악재 뉴스가 나올 줄 알았겠죠. 우리처럼 개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가를 핸들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뒷꼬리에서 이런 악재 뉴스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세력들이 설거지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법의 선, 특별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종목 선정, 세력이 물량을 쥐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한국파발을 거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바로 1%권에서 잘랐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에 자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1선, 2선 부분대에서 매수를 했어야겠죠.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자리도 아니었거니와 떨어지는 움직임을 봤을 때 뭔가 악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보고 시장에서 어떤 악재가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1%권으로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기법, 이 선만을 믿고 만약에 매수해서 손절을 안 했어. 그럼 이 종목이 지금 어디까지 빠진 건가요? 14%, 15%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좌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단타 매매를 할 때 큰 치명상을 입게 되면 다음에 매매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자기 마인드 자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요? 이 기법 라인 설정하는 거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잘 분석해야 되고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고 테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일봉상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형미디어와 한국파마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손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영상을 통해서 내가 다음부터는 어떤 자리를 조심해야겠다.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지금 이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쥐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안전한 자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매일단타였습니다.